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점사 아이디 생성 규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저희가 커머스 2.0이라고 표현하는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어드민에 접속하면은 여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을 접속하면은 어,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관리자가 있고요. 관리자의 관리자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관리자 리스트 상세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수정 관리를 클릭을 하면 안에 입점사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입점사별로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끝에 번호가 나타나거든요. 이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가 입점사 각각 계정에 대한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제가 텍스트를 한번 써드릴게요. 중간에 알파벳 O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저희가 입점사 아이디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는 한 아이디를 여러 입점사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계정을 좀 입점사 자체적으로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 누가 이 상품을 수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정을 지금 1에서 5라고 표현했는데 하나씩 써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5가지 계정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자유롭게 좀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님이 들어가고 여기는 MD가 쓰고 이거는 뭐 CS에서 쓰고 이거는 물류에서 쓰고 그리고 하나 더는 뭐 회계 파트, 회계 정산 이렇게 계정을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우선 일단 계정은 이렇게 5가지를 오픈 때 맞춰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어드민의 내용을 다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 어드민은 저희가 오픈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일단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여기 좀 텍스트를 같이 쓸게요. 커머스 2.0에서 저희가 좀 해야 될 게, 저희가 오픈을 1월 20일 월요일에 하는데, 이 이전 주문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머스 3.0이 1월 20일에 오픈을 하는데, 1월 20일 정확히는 08시에 열립니다. 이 이후에 주문 들어오는 건들은 커머스 3.0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20일 이전 주문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송장 입력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정산도 이전 시스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어드민을 좀 빨리 안 쓰고 싶으시면은 최대한 주문건을 빠른 시일 내에 다 배송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은 과거 어드민은 굳이 접속 안 하셔도 새 어드민에서만 업무 처리가 모두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커머스 2.0에 저희가 커머스 3.0 접속 경로라던가 그리고 아이디 규칙 그리고 패스워드 규칙까지. 패스워드 안내가 안 됐는데, 패스워드는 각 입점사 여러분들의 사업자 번호로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23, 12, 12345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규칙은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중간에 바까지 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최초 접속하면은 비밀번호를 꼭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그 변경 방법은 이따가 제가 어드민 설명할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2.4 어드민 화면을 보면서 각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바뀌는 2.4 어드민 화면이고요. 이렇게 메뉴는 크게 상품, 2.4, 주문 결제, 배송, 정산, 시스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각각 메뉴가 총 6개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은 좌측에 이렇게 세부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쭉 나타나고요. 좀 새로워지는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즐겨찾기가 좀 추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MD가 상품 정보 관리를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즐겨찾기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 마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메뉴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넣고 이 마이 메뉴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런 내역들이 여기 상단의 탭을 보면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작업하다가도 끄지 않고 다른 메뉴에 접속해서 작업을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탭들은 최대 10개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뉴를 너무 많이 열었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최대 10개까지만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열린 화면을 닫고 진행해 주세요. 라는 팝업이 생성돼서 하나씩 끄셔도 되고요. 하나씩 끄기 번거로우면 여기 전체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열려있는 탭 전체 다를 한 번에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비밀번호 변경은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개인 관리에 들어가면은 비밀번호 변경을 바꿀 수 비밀번호 입력하고 신규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누르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 메뉴에 추가했었던 이 즐겨찾기도 시스템에 여기 개인 관리에 즐겨찾기 관리에 들어가면은 여기 조회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메뉴들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삭제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 2개만 남고 이쪽에도 2개만 남게 그렇게 즐겨찾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공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공지는 메인 메뉴에 접속했을 때 여기 하단에도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팝업이 보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전 팝업처럼 팝업 공지도 게시가 될 거고 팝업 공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적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변경되는 저희 어드민 시스템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상단에는 저희가 판매자 등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통합 점수, 출고 준수, 주문 이행, 답변 리드 타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몇 건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몇 건이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각각은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설명드리면 출고 준수는 배송 지연에 관한 걸 나타내고요. 여기 느낌표를 클릭하면은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 이행은 상품 불량률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고객분들이 뭐 반품이나 환불 사유가 상품 불량이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판매자 귀책이었을 때, 그럴 때 이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 리드 타임은 문의글을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표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합 점수는 우측 3가지 점수를 종합해서 통합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매출 현황이 나타나는데요. 이 각각의 매출 현황은 금액과 건수, 그리고 반품 금액, 반품 건수 이렇게 나타나고 각각은 오늘 건과 최근 일주일 건, 최근 30일 건으로 모두 이렇게 그래프화한 것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출고 현황이 나타나는데요. 주문된 것들, 그리고 배송 지시 처리한 것들, 출고 지시, 출고 대기, 출고 완료. 이 기존 시스템이랑 변경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용어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배송 쪽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수 현황에 대해서도 회수 접수, 회수 지시, 회수 확인으로 볼 수 있고요. 하단에는 상품 현황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건수, 그리고 품절 건수, 안전재고 이하로 재고가 내려간 건수, 그리고
MD에게 승인 요청을 한 승인 대기 건수, 그리고 승인 반려된 건수까지 이 상품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고 알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재입고 알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품 Q&A 답변 대기건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요.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면은 여기 답변을 바로 달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클레임 쪽 설명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메인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각각 이제 세부 메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하단에 상품 관리가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 상품 관리 안에서 저희가 기존의 상품을 조회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상품 승인 관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입점사에서 많이 요청하셨던 상품 일괄 등록, 파일로 일괄 등록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상품 정보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 메뉴는 그냥 단순히 상품을 조회하는 메뉴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조회를 클릭하면은 등록한 상품이 노출이 되고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상품명을 클릭하면은 고객이 보는 화면이랑 같은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회하는 메뉴가 좀 세분화됐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 조회하는 것들이 있고 상세 버튼을 누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 기간을 어, 상품 등록일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상품 수정일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여기 달력 표시를 누르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조회할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면은 전체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상태에 대해서는 판매 중, 품절, 판매 종료 이렇게 세 가지 상태 값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담당하는 MD에 따라서 좀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담당 MD를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MD를 조회해서 그 해당하는 MD에게 등록된 상품만 조회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요. 상품명에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퍼센트를 누르고 글자를 쓰면은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누르고 글자 수당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앞 글자가 어떤 게 들어가든 상관없이 중간에 글자 수당이라는 텍스트가 써져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다가 이런 퍼센트 표시를 누르면은 글자 수당이란 글자 기준으로 좌우측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든 다 조회해 달라는 명령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회하면은 상품의 글자 수당이라는 게 들어간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퍼센트 표시기는 상품 조회할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선택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3M에 관련된 걸 조회한다거나 뭐 모나미에 관한 걸 조회한다거나 그렇게 등록된 브랜드에 따라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 번호에 따라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상품 번호는 이쪽에 표기가 되고 저희가 새로워진 시스템에서 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코드라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이스크림홀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상품 상세에 들어갔을 때 여기 상품 코드가 보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상품 번호가 보였었어요. 이게 고객분들도 그렇고 입점사분들도 그렇고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아크릴 마카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고객들은 상품 코드 기준으로 말을 하고 뭐 MD는 상품 번호로 말하고 또 입점사는 또 뭐 상품 코드로 말하고 이 두 가지 코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혼란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이 상품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이트 내에서 다 제거를 했고요. 여기 상품 번호 기준으로 모두 하나의 번호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코드 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기존에 URL로 나타나던 그 상품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 번호는 조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하는 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포함하는 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같은 걸로도 조회를 할 수 있고, 멀티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위도 할 수 있고, 포함 멀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걸 보여드리면은,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함으로 하고, 예를 들어 여기 28이라고 적혀 있는 걸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28이라고 하면은, 28이랑 코드가 들어간 모든 상품들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음으로 누르면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에 해당하는 코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가 있는데 이 멀티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2322 코드와 2961 코드를 검색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멀티를 하고 1000 2322 여기 엔터를 치면 줄이 넘어가거든요. 1000 2961 이렇게 두 가지 코드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계속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상품 코드를 뭐 업체에서 엑셀로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을 때 해당하는 상품만 조회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말고는 또 범위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코드 사이의 걸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2000부터 1000 2400번까지를 조회를 하면은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 번호에 따른 기능들이고요. 이 아름렛 코드란 것은 저희가 내부의 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코드고 입점사 쪽에서는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구성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과 묶음 상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묶음 상품 등록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배송 처리 유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은 일반 판매와 예약 판매가 있고요. 탑배송 여부에 따라 상품 조회할 수 있고 상품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부 내역에 따라도 모두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재고 알림 여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안전재고 알림 여부를 yes로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 관한 것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카테고리가 한 가지 카테고리 기준 종류만 있었는데요. 예전 사이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 카테고리들이 있고 카테고리 안에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저희가 기존에는 담당 MD와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이 화면이 모두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변경되는 시스템에서는 어, 운영에 좀 뭐랄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어, 다르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준 카테고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 카테고리라는 것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표준 카테고리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상품을 등록할 때 담당 MD와 카테고리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전시 카테고리는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카테고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카테고리가 학습교구 영어 단어 라임이 될 때 전시 카테고리가 같은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어 단어에만 들어가는데 여기 전시 카테고리는 다중으로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것과는 당연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보드게임 카테고리 안에 뭐 영어 관련된 영어 학습용 보드 카테고리 그런 카테고리도 다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몰과 하이스토어를 동시에 입점한 업체 같은 경우에도 표준 카테고리가 설정돼 있고 전시 카테고리를 아이스크림몰 카테고리와 하이스토어 카테고리까지 그렇게 설정하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할 때 표준 카테고리만 입점자분들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담당 MD가 이 전시 카테고리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MD랑 좀 협의를 하면은 해당하는 전시 카테고리로 상품이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상품 조회는 이렇게 돼 있고 하단에 보면은 조회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들이 표기가 됩니다. 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으로 쭉 넘어가면은 가격에서부터 전시 여부, 담당 MD, 카테고리, 판매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 등록 일시, 수정 일시, 수정자까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상품들의 판매 상태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팝업 창이 노출되고 판매 중인 상품을 한 번에 품절로 바꾸거나 아니면 한 번에 판매 종류로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종류로 바꿀 때는 여기 판매 상태 변경 사유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정상이나 삭제. 그러니까 정상은 나중에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걸 뜻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 종류는 앞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단종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적용하시면 한 번의 판매 상태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각각의 메뉴들은 좀 필요한 것들을 위치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품명을 제일 앞으로 가게 하거나 상품 번호를 두 번째로 가게 하거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열려있는 상태에서만 옮겨질 수 있고요. 이게 새로 고침을 하면은 껐다가 새로 키는 경우에는 최초에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편의비에 좀 옮겨서 쓸 수도 있지만 한번 껐다가 키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좀 개발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게 메뉴를 옮겨도 커스터마이징 된 게 저장될 수 있게 각각 계정에 따라 저장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좀 추후에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들을 조회한 결과에 대해서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상품들을 클릭하고 엑셀 다운로드 항목 설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운받고자 하는 항목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체크한 뒤에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약 상품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약 상품은 현재 상태에서는 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미리 고객들에게 예약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새로 신규 상품이 출시되거나 아니면 리뉴얼 상품이 출시하거나 근데 아직 실제 판매 출고를 하지는 못하는 경우에 미리 먼저 상품 상세 페이지 나온 경우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예약 상품은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상품 등록을 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예약 상품을 선택하고 내용을 쓰면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 상품 조회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미 등록된 예약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우측으로 가면 예약 판매 시작 일자와 예약 판매 종료 일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약 판매한 상품이 언제 출고될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예약 판매 종료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상품 등록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렇게 조회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품 정보 관리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상품들은 상품에 따라 옵션이 상품에 쭉 부여가 됐었는데요. 그 옵션들을 모두 모아놓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하나의 상품 번호 안에 여러 가지 상품 옵션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2011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이 레드, 화이트, 블랙 뭐 이렇게 쭉 옵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옵션들을 모두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진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어둠이랑 조금 헷갈리시긴 할 건데, 옵션을 조회하는 메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품 정보 관리에 들어가면은 옵션 상품도 모두 조회가 되거든요.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 그런 상품의 옵션 값들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를 볼 때 이 메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옵션 정보 관리가 있는데요. 이 옵션 정보 관리는 템플릿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 크기, 용량, 지역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건전지 사이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행 추가를 누르고 여기 해당하는 옵션 분류명을 적고요. 그리고 옵션 유형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렬 순서도 표시를 하고 그다음 저장을 누르면 여기 하나 새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옵션 코드 목록에다가 행 추가를 누르고 옵션 번호를 이것도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옵션명을 그리고 정렬 순서를 적고 그리고 행 추가를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옵션들을 미리 선택을 해놓고 저장해 놓으면은 상품 등록할 때 해당하는 옵션을 좀 쉽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저장을 해놓고 이따가 상품 등록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누르면은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템플릿한 그런 옵션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품 등록 메뉴인데요. 이 상품 등록 메뉴가 기존보다 좀 많이 복잡한데 몇 번 반복을 해보시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메뉴를 들어갔을 때 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품 등록 메뉴 들어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위쪽 기능 먼저 보여드리면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이 복사가 모든 값들을 다 복사하지는 않고 일부 항목들만 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버튼이 있고요. 내용을 썼을 때 모두 초기화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임시 저장 기능이 있는데 이 임시 저장 기능은 여기 하단에 상품 임시 저장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임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을 하면은 상품 등록이 완료되면서 MD님들한테 상품 승인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 메뉴 또 설명드릴게요. 하단에 보면은 상품 유형인데 이 상품 유형은 일반 상품과 이 쿠폰 상품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쿠폰 상품은 뭐 구독 서비스나 뭐 티켓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상품과 좀 다른 특성은 고객에게 그 티켓이 발송되면은 바로 배송 완료가 처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쿠폰 상품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은 해당하는 쿠폰을 미리 발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근데 아직 저희가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여서 아마 2월 초쯤 그때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실물 상품 위주다 보니까 일반 상품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판매와 예약 상품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약 상품인 경우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예약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예약 주문 가능 기간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약 상품의 판매식 일자는 오늘은 안 되고 다음 날부터 됩니다.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할지 지정을 하고 기간 종료에 자동으로 일반 판매로 전환할지 아니면은 일단 이 날짜가 됐을 때도 품절 상태로 놔둘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고가 되는 날짜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예약 상품에 대한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품 판매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일반 판매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입점사 상품 코드는 입점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그런 코드를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가 된 것들이 필수 값이고 아닌 것들은 필수 값이 아닌데 이런 메뉴에 들어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뭐 ISM 언더바 0008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쓴 코드를 자유롭게 쓰시면은 나중에 상품 조회할 때 그럴 때 확인을 하거나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표준 카테고리
번호와 명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타나고요.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할 때는 가장 최하단 카테고리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입력이 되고 담당 MD도 해당하는 카테고리 MD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는 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브랜드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담당 MD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브랜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ISBN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요. 판매 기간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지정되게 되고요. 여기 필수 항목 중에 구입자 나이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15세 이상, 19세 이상이 있고요. 이 19세 이상으로 선택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서비스 통해서 성인 인증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아마 저희는 전체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상품 그룹 코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그 입점사 교육 때 그 입점사 저희 초청행사 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아직 개발이 좀 덜 돼서 아직은 사용은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별도로 좀 공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결제 전용 상품인지 아닌지 이것도 대부분 사용 안 함일 거고 사용함을 하면은 해당하는 고객 한 명에게만 결제할 수 있도록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시 여부는 전시함으로 해 놓으면은 전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검색 키워드 사용 여부도 사용과 사용 안 함이 있는데 사용 안 함으로 하면 우측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는 한 자체가 사라지고 사용으로 체크를 하면은 우측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고객들이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검색 키워드는 최대 10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고 10개 이상으로 입력하면 입력 자체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X 표시하면 삭제가 되고 다시 또 어,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선물하기 기능은 아이스크림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하이스토어에만 적용되는 기능이라 아이스크림몰 입점사분들은 불가능으로 그대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느낌표 표시 누르면 이런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이스토어에만 사용 가능하고 아이스크림몰은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바뀐 쇼핑몰의 고객 화면에서 검색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에서 학년 구분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터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년이 있고요. 이건 가급적 해당하는 학년에 좀 맞춰서 해주시는 게 고객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도 선택 항목인데 교과랑 연계가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규격도 관리용으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가이드는 예를 들어 이런 사이즈가 필요한 상품인 경우에 쓰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은 상품 고시 품목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시 품목 코드는 상단에 설정한 이 표준 카테고리에 따라 지정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저희가 학습교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영유아 용품에 해당하는 상품 고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이런 항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목들을 각각 쓰면 되고요.
내용들을 쭉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인증 필 여부가 있는 경우엔 대상으로 넣고,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안정인증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KC 인증 번호가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여기 하단에 KC 인증 번호에 대해서는 여기 유효성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 놨고요.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고 검사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 코드가 유효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여기 우측에 날짜를 이 케이스 인증 번호 인증 날짜도 기간을 지정해 주시면은 고객 화면에서 이런 케이스 인증 번호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케이스 인증 번호 외에는 여기 상단의 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하는 게 없으면은 기타로 누르고 해당하는 인증 기간명과 인증 번호 그리고 날짜를 입력하면은 해당하는 내용을 고객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이제 가격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가격 정보는 먼저 과면세 구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수수료 적용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이점사가 다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정상가를 입력하고 판매가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공급가와 마진율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저희가 설정했던 이 표준 카테고리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판매가에 맞는 공급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결제 가능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전체로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가 A와 업체가 B가 있는데 저희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를 좀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가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판매가 동일 여부를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체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업체에 정상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그 마진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업체가 AB를 판매가에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 이렇게 하기 싫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저희 업체 회원들이 좀 할인해서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는 배송 정보에 대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배송 정보에 대해서는 배송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선택을 하고 배송 기일이 며칠 정도 걸릴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배송 출발하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면은 당일 발송이면 오늘 발송을 하고 하루 뒤에 발송될 것 같으면 1일, 2일 뒤에 발송될지 3일 뒤에 발송될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가능 지역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전국, 제주도 및 도서 지역 제외, 서울 및 수도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배송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배송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취소 가능 여부, 교환 가능 여부, 반품 가능 여부, 회수 필요 여부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와 반품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 세팅되는 값은 이따가 저희가 2.4 정보 매뉴얼을 할 때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재고 관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별도로 재고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관리 안 함으로 하면은 여기 하단에 나타나는 메뉴 중에 재고를 입력하는 값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 관리 안 함으로 하면 되고 재고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고 관리를 눌러서 해당하는 재고를 입력하고 관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구매 수량 제한 여부를 할 수 있고요. 사용을 하면은 최소 구매 수량 혹은 최대 구매 수량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추가를 누르면 아까 세팅했었던 이런 옵션 값들을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한 옵션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필수 옵션인지 추가 옵션인지 해당하는 것을 여기 옵션 생성이란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세팅된 그런 옵션 세부 내역들이 하단에 자동으로 세팅되고 판매가는 위쪽에서 입력한 이 값을 기본적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각각 옵션들이 가격이 다르면은 여기서 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수정할 수 있고, 변경된 가격은 기존 가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추가 판매가 기준으로 보여지게 되고, 우측에 업체가 AP도 함께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세팅이 되면 되고, 옵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여기 옵션 사용 여부를 사용 안 함을 클릭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옵션 관련된 메뉴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하단에는 재고 정보만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재고를 아까 재고 관리를 사용하는 걸로 체크를 해놔서 재고 수량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 재고는 몇 개 이하가 됐을 때 좀 위험 신호가 가야 될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50개가 됐을 때 알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50개로 하면 되고요. 여기 자체 단품 번호도 혹시나 내부적으로 쓰는 번호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공란으로 주셔도 됩니다. 바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최저가는 MD분들이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엑셀 파일로 받았던 부분을 여기 웹상에서 입력을 하게 놨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네이버 최저가를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URL도 여기 가격을 적으시면 되고 해당한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저가 조사일도 조사한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등록한 상품이 만약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음으로 하고 해당하는 상품 코드를 넣어주시면은 그 담당하는 MD분들이 이 상품과 현재 등록을 진행하시는 상품을 비교해서 승인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도서인 경우에 저자명을 쓰면 되고요. 요인세율은 저희 굳이 신경을 안 쓰시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작 기간도 혹시나 관리 목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는 적으시면 되고 필수 값은 아니니까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추가 입력 옵션이 있는데요. 행 추가를 누르면은 추가 옵션이 생성되고 이 추가 옵션은 텍스트를 받을지 아니면 파일을 받을지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입력 옵션이 필수인 경우에는 필수 체크를 하면 되고요. 여기 문구를 제작 문구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옵션, 옵션명을 적고 해당하는 텍스트를 몇 자까지 받을지를 보시면 됩니다. 추가도 할 수 있고요. 파일도 받고 텍스트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둘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2MB까지만 가능하고요. 이미지, 한글, 엑셀 파일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상품 상세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한 장당 10MB까지 그리고 1회에 이 10MB인 것을 10장까지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최대 다 합치면 100MB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연관 상품이 있는데 이 연관 상품은 해당 상품을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하단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좀 노출이 추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비슷한 종류 아니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같이 사면 좋을 상품들이 있으면은 여기 추가를 해서 해당하는 상품들을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이런 상품들을 연관 상품으로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시 순번을 보여주는 순서라고 보면 되고요. 숫자를 다르게 입력하면은 얘가 첫 번째 자리, 얘가 두 번째 자리 그런 식으로 관련된 상품들을 같이 보여줘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은 대표 이미지 등록이 관한 부분이고요. 이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추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최대 9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로 더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동영상 용량은 최대 100MB까지 제한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한 작성이 끝나면은 승인 요청을 누르면 되고요. 이 승인 요청을 하면은 담당 MD들이 승인을 확인하고 이게 승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반려를 할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임시 저장을 누르면은 임시 저장도 되고요. 복사하면은 지금까지 만든 걸 하나 더 복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묶음 상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묶음 상품은 등록된 상품들을 하나의 정의 상품으로 묶어서 어,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묶음 상품은 노출되는 게 옵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똑같이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되고요.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카테고리가 같은 상품에 한해서 지금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게 제한을 좀 걸어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묶음 상품을 생성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승인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MD님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고 그리고 뭐 반려에 대한 부분도 이메일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웹상에서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면 되고요. 최초 상품 등록을 한 뒤에 여기 등록 요청을 한 내역들을 볼 수 있고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승인되기 상태고요. 만약에 MD가 확인 후에 승인되면은 이 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려가 되었으면은 여기 반려라는 값과 함께 반려 사유가 작성되게 되고요. 그렇게 반려된 상품은 여기 상품 번호를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상품의 상품 수정 메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뒤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승인되기 상태가 되고 승인되기 상태에서 MD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가된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수정 승인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상품 조회 쪽에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보면은 상단에 수정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정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만들어진 이 팝업에서 MD가 예전에는 상품을 미승인 상태로 바꿔 놓았을 때만 수정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판매 중인 상태에서 이런 값들은 수정 요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매가 끊기지 않고 쭉 바로 수정 요청이 가능한 건데요. 상품명을 바꿀 수 있고요. 바꿔서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랜드를 바꿀 수도 있고 가격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송 기일을 바꿀 수도 있고 추가 입력 옵션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시 카테고리도 좀 바꿔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요. 홍보 문구를 만약에 넣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데 이 홍보 문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굳이 안 쓰기로 해서 굳이 사용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MD의 승인 없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게 승인 없다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미승인 상태로 바꾸지 않고 어, 내용을 바꿀 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한 뒤에는 이 각각각이 그리고 표현을 드리면 어떤 항목들을 수정 요청했는지가 이 메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상품 승인 관리에서 입점자 상품 수정 관리에 들어가면은 판매가를 수정한 게 그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바꾸는지, 상품명을 수정한 게 그 전엔 어떤 글자였는데 어떤 글자로 바꿨는지, 같은 상품 코드를 이렇게 각각 메뉴별로 구분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점자 쪽에서도 내가 어떤 수정을 올렸는지 한 번에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MD가 봤을 때도 수정 요청이 있었는데 딱 이 판매가 부분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상품 수정에 대한 승인이나 요청이 좀 빨라지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메뉴들은 여기 기간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인 상태, 대기인지 반려인지, 그리고 유형이 상품 유형을 검색할 수 있고, 판매 방식, 수정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MD가 미승인 처리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그리고 상품명에 따라 검색도 할 수 있고, 상품 번호에 따라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임시 저장 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상품 등록을 하다가 임시 저장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해당하는 것들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일괄 등록이 있고요. 이 일괄 등록은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은 파일 양식이 받아지게 되고요. 이 양식을 열면은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고요. 그리고 흰색은 선택 입력 항목, 그리고 회색은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은 선택적 필수 항목입니다. 각각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입력한 뒤에 업로드를 하면 한 번에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나오고요. 네, 여기 각각 보면은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시트를 이동을 하면은 해당하는 코드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하는 코드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상품이 바로 생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만든 뒤에는 파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 업로드한 뒤에 저장을 하면은 하단에 등록 성공한 상품 그리고 실패한 상품 이렇게 하단에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떤 항목들 때문에 오류가 났는지까지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한 상품들은 여기 엑셀 업로드 이력에 들어가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전에 내가 업로드한 상품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때 업로드한 파일이 어떤 것인지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 관리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입고 알림 관리에 들어가면은 고객들이 품절인 상품에 대해서 재입고 알림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일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재입고 알림이 발송된 일시, 그리고 취소된 일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품절인 상품을 고객들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 판단할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재입고 알림을 몇 건 시청했는지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상품평 관리가 있고요. 이 상품평 관리에는 조회를 누르면은 고객이 작성한 상품평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상품평 내용평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Q&A 정보 관리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상품 Q&A 목록들을 쭉 볼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이런 유형도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처리 상태가 미처리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회를 한 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답변은 추가로 더 달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미 처리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추가를 하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추가 답변을 또 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도 추가로 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뒤에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답변을 달면 처리 완료 상태가 되고 미처리된 것들은 처리 상태에서 미처리로 조회를 하면은 처리가 필요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가면은 해당하는 어, 그런 문의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우측에는 그 상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담당 MB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품에 대한 메뉴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채팅 남겨달라고 했는데 채팅이 별도로 없는 걸 보니 쭉 이어가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55분 정도 쭉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분만 좀 쉬었다가 2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가 돼서 이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질문 답변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볶음 상품과 일반 상품의 등록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볶음 상품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일반 상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 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합쳐져서 만들어지고요. 고객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옵션 상품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품 1이 장하고 일반 상품 2가 지우개고 일반 상품 3이 필통이었으면은 얘네를 묶음 상품으로 묶었을 때 자와 지우개와 필통이 옵션인 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묶음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얘만으로 등록을 할 수 없고 사전에 일반 상품들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품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리가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 혹시 잘 들리실까요? 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제 괜찮을까요? 네네.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옵션 상품 통계 시 옵션별로도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계 쪽은 아직 저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한데 다 나눠지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지게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채팅으로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2.4 메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단화 통상에서 질문 들어온 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묶음 상품으로 변환을 하면은 노출은 묶음만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묶음 상품이랑 일반 상품 1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은 총 4개의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고객에게 보여질 때 묶음이랑 일반이랑 그래서 특정 기간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좀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2.4 메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4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네 가지 각각은 2.4 정보 관리, 등급 통계, 이의 신청, 배송비 이의 신청 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보여지고 2.4 정보 관리는 최초에 입점할 때 등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입점되어 있으셨던 2.4 분들에 대한 정보는 기존에 저희 이전에 썼던 어드민 정보가 그대로 다 넘어갈 예정이고요. 2.4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다고 했던 부분 중에 배송비 정책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배송비 정책 정보는 제가 기본적으로 요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기준 금액 보통 5만 원 기준에 저희가 들어가죠. 5만 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이고 5만 원 미만일 때는 3천 원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회수할 때는 회수 배송이 3천 원이 나오고 교환 배송비는 지금 제가 이거 테스트 계정이라 그런데 나중에 다 3,000원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회수할 때 3,000원, 교환해서 다시 발송될 때 3,000원 그렇게 내용이 써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배송비 정책 정보를 쓰는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게 되고 배송 추가 배송비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가 도전료 정책이 제주도인 경우에 3,000원, 제주도 외 도서상관 지역은 4,500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저희 기존과 동일하게 그렇게 배송비 정책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등록하셨던 입금 계좌 정보에 대한 통장 사본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999년 거의 무기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입점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메뉴는 이 담당자 정보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행 추가를 해서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담당자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적어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좀 문의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담당자한테
고객센터에서 바로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MD가 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 회계 쪽에서 문의가 필요하거나 할 때, 이렇게 내용이 좀 잘 적혀 있어야 해당하는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담당자 정보는 필수값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어, 고객들이 증빙 신청을 한 경우에 증빙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여기 정산 담당자 쪽 메일 주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산 항목들에 대해서는 필수값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고, 혹시나 이 정산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거나 메일 수가 변경되게 되면은 좀 그런 증빙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못 받게 되니까 그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배송지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정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MD님한테 요청하면은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품 수령 희망일은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단체티 같은 걸 만들어서 발송할 때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정해져 있거나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MD 코멘트는 예전이랑 동일한데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여기 MD 코멘트의 내용을 쓰면은 상품 상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공지가 되게 되고요. 보통 뭐 명절 때 배송 안내라던가 아니면 뭐 입점사에 워크샵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다거나 해서 고객들한테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걸 모든 안내가 필요할 때 이 MD 코멘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입점사 정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입점사 판매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메인 화면에서 봤었던 그 메뉴거든요. 여기 상단에 봤었던 판매 등급에 관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회를 누르면은 하단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출고 준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들이 출고가 잘 지켜졌는지, 어떤 건들이 잘 처리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여기 각각에 대해서는 사유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뭔가 좀 미준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면은 내용을 쓰고 체크한 뒤에 승인 요청을 하면은 담당한 MD님한테 그렇게 내용이 발송되게 되고요. 이 내용이 쓰고 승인 요청을 하면은 담당 MD에게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미준수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그 날짜 제한이 좀 있거든요. 이게 어, 좌측에 보면은 사유 등록 가능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안까지만 쓸 수가 있고 이 날짜가 넘어서면은 입력 자체가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고객과 약속한 날짜 이내에 그 상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려워진 경우에는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시면은 여기 이 평가 점수 반영되는 부분에서 대외 처리가 되게 됩니다.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아직 저희가 좀 테스트하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 점수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뭐랄까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저희의 기준은 입점사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해주기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판매 등급에 따른 뭐 혜택이나 불이익 같은 게 정책적으로 좀 정해지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MD 쪽 파트에서 이 관리자분께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문 이행 부분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세부 내역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상품들이 고객이 뭐 취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반품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 변심에 관한 건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상품 불량이나 아니면 뭔가 입점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 건들에 대해서 카운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리드 타임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떤 건들이 지금 답변이 안 달려 있는지 이런 건들이 혹시나 답변이 늦어졌으면은 왜 늦어졌는지를 사유를 입력하면은 여기 점수에 좀 반영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사 판매 등급 통계에 들어가면은 각각 날짜별로 좀 조회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조회 기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몇월 달에 몇 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클릭하면은 날짜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주문이 없었거나 아니면 출고가 없었거나 뭐 질문이 없었거나 하면 당연히 100점으로 들어가고요. 혹시나 건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시한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분율로 환산해서 이렇게 점수화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 신청 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 아이스크림몰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문당 배송비를 카운팅해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실제 배송은 좀 더 많은 택배 상자로 발송됐다거나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송장을 좀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금액을 좀 보전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여기 메뉴 접속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등록을 하면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 안내 내용이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무료 배송 기준을 충족한 주문건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제외가 된다는 뜻이고 5만 원 미만인 것들 중에 그 택배 상자가 한 건 이상이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증빙 자료, 증빙 자료는 택배사별 상세 운임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송장에 대한 것들을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과 그리고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업로드 양식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양식은 입점사명을 쓴 뒤에 주문번호, 해당하는 주문번호 쓰고 실제 발송된 송장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임에 관한 부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시트 두 번째는 해당하는 운송장 번호에 이런 증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증거 사진들을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해당 파일을 여기 파일 첨부해서 업로드하면은 저희 담당자가 확인한 뒤에 그 정산 지급이 나갈 때 해당되는 금액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점사는 이 정도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네, 채팅을 남겨주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 결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주문 결제는 조회 기능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문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주문 들어온 모든 건들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주문 조건은 여기 사이트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주문 일자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유형이 어떤 것인지, 판매가에 대한 필터, 여기 매입처는 굳이 안 쓰니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주문 내역에 관한 상태값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문 번호, 상품 번호, 그리고 배송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단으로 쭉 주문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쭉 펼치면 주문 번호부터 상품 번호, 상품 코드, 옵션명, 주문 수량, 취소 반품 수량, 가격,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 수령지 정보, 그리고 사이트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객 그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여기 고객 민감 정보들은 마스킹되게 일단 표기를 해놨고요. 여기 아이디도 뒤쪽이 마스킹돼 있고 이름도 중간 글자 혹은 뒷글자가 마스킹돼 있고 배송지도 뒤쪽이 마스킹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킹이 여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데 조회는 실제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주문자 명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내역은 뜨게 됩니다. 마스킹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별로 표시해서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 검색은 다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야 될 때 뭐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학교에서 주문자명이나 아니면 수취인명으로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조회하면은 해당하는 주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문 번호는 여기 우측에 보면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상품명을 클릭하면 고객 화면을 볼 수 있고, 상품 번호를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상품의 상품 상세 정보, 그러니까 수정 페이지죠. 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네, 그 상품명으로 조회가 가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어, 학교명 학교명이 만약에 수취인명이 학교명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수취인명이 학교명을 쓰면 되고요. 어, 저희가 주소 검색은 지금 구현돼 있지 않아서 보통 학교명은 주소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수치인명에는 학년 반 같은 게 적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 조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소를 만약에 어, 확인하고 싶으면은 지금 여기는 다 마스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엑셀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 시작합니다라는 메뉴가 뜨면서 이렇게 주문 내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주문 내역은 지금 저희가 오픈 이후에는 이 마스킹 내역이 다 빠질 거예요. 어차피 주문 처리를 위해서 아니면 클레임 처리를 위해서는 내역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되는 부분은 마스킹이 되지만 엑셀로 받은 파일에서는 고객 주소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주소를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문 조회를 할 때 학교를 찾기 편하게 하려면은 주소가 필요하긴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엑셀로 다운받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고객 개인정보가 같이 보여지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사유도 함께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비밀번호 입력해서 좀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유 작성한 내용과 다운받은 날짜, 일시 그런 것들은 저희 전산에 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뭐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뭐 해킹이 됐다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좀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로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 시스템 안쪽에 들어가고 뭐랄까 그 로그 기록이 남을 거라서 상시로 보는 건 아니고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좀 증빙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어, 좀 뭐랄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문 취소 건들에 대한 것들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품 주문에 대한 건도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환 주문건에 대한 것도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쪽에 제가 설명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주문 내역 상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메뉴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문 접수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건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후불제도 있었고 그리고 가상 계좌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두 가지는 다 없앴거든요. 이번에 새로 사이트 오픈을 하면서 어, 일반 고객들은 두 가지 결제만 할 수 있게 바꿨어요. 한 가지는 카드 결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 실시간 계좌이체. 그 두 가지 방식만 고객 화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근데 이 메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가 해외에서 주문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불가하고 뭐 달러로 입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 대부분은 이 주문 접수 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주문 완료 단계로 보여질 거라는 걸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 완료 단계에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고객은 바로 그냥 그 해당 건에 대한 주문이 취소가 되고 이따 배송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주문 완료된 건에 대해서 입점사에서 배송 지시, 출고 지시, 출고 대기, 출고 완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출고 대기는 사실 저희 물류센터 거라서 어, 따로 뜨는 건 없고 배송 지시, 출고 지시, 출고 완료 이 세 가지 메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각각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주문 완료 단계에서 배송 지시 상태로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이때는 고객들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 배송 지시 단계에선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고요. 이 배송 지시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출고 지시 단계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고객이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어, 그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입점사 쪽에서도 혹시나 고객이 취소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이 두 가지 상태 값으로 구분해서 어, 업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에 이런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고객 상태 값이랑 그리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좀 추가로 작성해서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완료는 송장 번호가 입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송장 번호가 입력한 뒤에 송장 흐름을 타서 배송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제 대기는 보여지진 않을 거고요. 거의 접수도 안 보일 거고 반품한 거에 대한 취소가 있을지 아니면 반품 취소, 회수 지시, 회수 확인, 회수 완료, 반품 완료 이런 것들은 네, 기본적인 기능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주문 취소에 대한 건들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하자마자 바로 취소한 애들이 이쪽에 쌓이게 돼요. 입점사에서 배송 처리를 하지 않았은 상태에서 바로 했을 때, 그리고 반품 주문에 관한 건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반품 확인에 대한 처리는 이따가 배송 메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주문 결제 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회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 조회만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 주문에 대한 건들이 생성됐던 것들을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배송은 이렇게 배송 관리에서 배송 조회부터 배송 완료까지 각각이 있고 이 기능들이 어쩌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송장 입력하면은 한 번에 지금 기준으로 저희 바뀌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두 단계 이상이 한 번에 넘어가는데 각각 과정이 조금은 좀 번거로워졌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송 조회에 들어가면은 주문 건들에 대한 모든 배송 목록 전체를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 배송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주문 상태에 따라서 배송 처리 유형에 따라서 주문 판매 유형에 그리고 매체 뭐 택배사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출고 안 된 것도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출고 처리된 것들, 송장이 들어간 것도 모두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자 정보 기준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뭐 학교명 기준으로 조회하는 거. 만약에 주문자명에 학교명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 사업자 회원들은 학교 이름을 쓰니까 여기 들어오긴 할 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개인 아이디로 구매했는 경우에는 결국 주소 기준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 주소 기준은 아까 설명드린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해당하는 주문건을 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배송 지시 처리에 들어가면은 아까 여기 기준으로 주문 내역 상태가 주문 완료인 애들이 여기 배송 지시 처리 메뉴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 조회하면은 현재 주문은 들어왔는데 입점사에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의 상품 주문들이 쌓이게 되고요. 여기 체크를 하고 배송 지시 처리를 하면은 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주문건들을 어차피 다 처리할 거라면은 여기 주문건이 잔뜩 쌓여 있을 때 여기 전체 체크하고 한 번에 배송 처리하면은 이렇게 출고 지시로 네, 모두 다 넘어오게 됩니다. 조회하면은 지금 출고 지시 단계 다르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취소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해야 될 애들에 대한 어, 리스트들을 볼 수 있고요. 얘네들도 출고 지시 처리를 완료하면은 여기 출고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송장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송장을 해당하는 택배사를 선택을 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부터 문의가 많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주문건이 뭐 100개, 200개 한 번에 되는데, 한 번에 송장을 넣을 수 없냐라는, 요청들이 다 많았고요. 저희도 그게 당연히 힘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예전 시스템에는 사실 오류가 많아서 그 방법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기능들을 좀 개선을 했고, 여기 출고 완료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엑셀로 일괄로 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은 이렇게 양식이 받아지고 이 양식 파일을 킨 뒤에 배송 번호와 배송 순번, 택배사, 송장 번호 요 네 가지 항목만 다 넣으면은 송장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고 완료 상태로 다 바뀌게 되고요. 각각 택배사의 택배 번호는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지금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배송 번호를 쓰면 되고요. 이 배송 번호는 어디 적혀 있냐 하면은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배송 조회부터 쭉 배송 번호라는 게 따라다니거든요. 이 배송 번호는 상품 라인별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배송 번호를 쭉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배송 순번은 1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택배사는 해당하는 택배사 번호를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송장 번호를, 조회한 송장 번호를 쭉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하고, 해당하는 파일을 아까 팝업 생성된 메뉴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올리면은 여기 총 업로드된 수, 그리고 성공된 수, 그리고 실패된 수까지 모두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 일괄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게 여러 건 출고 처리가 안 되거든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이 상품 라인, 저희가 주문 번호 기준으로 이런 상품 라인들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해당하는 배송 번호가 있는데, 그것들을 분할 출고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50개 출고만 먼저 시키고, 50개 출고는 나중에 시키고, 그런 것들은 여기선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제한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일괄로 한 번에 입력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택배사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체크되어 있는 해당하는 배송 처리건들 여기 한 번에 이 택배사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한 건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장 번호 이렇게 6가지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면은 여기 만약에 6줄이 있으면 한 번에 6개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엑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 항목들을 이쪽에서 한 번에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리스트 내려받을 수 있고, 굳이 이 일괄 등록 팝업을 쓰기가 번거로우시면은 사실 이 화면에서도 여기를 바로 엑셀 붙여넣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업무 처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송장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출고 완료 쪽에 조회를 하면은 해당하는 출고 완료 건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까 복사했었던 그런 송장 번호를 일괄로 바꿀 수 있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송장 번호도 다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동은 아까 그 상품 쪽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메뉴들을 이동했을 때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창이 꺼지지 않는 한은 메뉴 상태는 바뀌진 않을 테고요. 근데 이 메뉴를 만약에 껐다가 새로 키면은 최초 세팅된 것처럼 또 다시 어, 순서가 초기화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메뉴를 옮겨서 저장하는 건 저희 내부적으로 좀 불편해서 나중에 개발을 추가로 할 거고 개발되면은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된 것들에 대한 조회는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반품 쪽, 교환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고객분들이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초엔 이런 회수 지시 처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회수 지시 처리에서 조회를 누르면은 접수된 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건을 체크를 누르고 회수 지시를 누르면은 여기 회수 확인 처리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해당하는 걸 조회를 하고 체크를 한 뒤에 회수하는 택배사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일괄로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할 수 있는데 회수 송장 번호도 예를 들어서 뭐 엑셀로 미리 다 뽑아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복사하고 여기서 붙여 넣으면은 회수 송장 번호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회수 확인 처리가 완료가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객이 물건을 뭐 학교 앞에 잘 갖다 놓고 택배사 그 택배 기사가 잘 회수를 하고 입점사 그 회수지까지 잘 도착을 했으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걸 체크한 뒤에 회수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 관리 기능으로 저희가 추가한 것들 중에 하나가 회수 완료 구분이란 걸 좀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디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 관리 목적으로 적어 놓은 거긴 해요. 혹시나 반품을 받았는데 이게 정상이었는지 반품을 받았는데 고객은 멀쩡하다 했는데 불량이었는지 아니면 오다가 택배사가 분실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회수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포인트를 주시면은 조금 더 뭐 회수 관리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메뉴들은 혹시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담당 MD 통해서 제안 주시면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송 처리 중에 퀵발송 옵션은 저희가 여기 직접 배송이 있거든요. 직접 배송 처리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선풍기를 주문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기사가 직접 배송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택배 번호가 없으니까 여기 직접 배송을 하고 여기 배송된 날짜를 적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퀵발송이 된 경우에도 직접 배송으로 하고 여기 퀵배송 처리한 날짜를 적어주시면은 요거는 담당 MD가 확인하고 이렇게 직접 넘겨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배송비 신청 질문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회수 처리가 완료되면은 반품 반품건에 대해서는 이제 환불 처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환불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교환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수 완료 처리가 되면은 교환 주문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교환 주문서는 또 새로 만들어진 주문서처럼 여기 배송 지시 처리 단계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주문 내역 부분에 아마 교환 주문 뭐 그런 것들로 네, 주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핫배송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핫배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물건을 뭐 10개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박스가 10개 나눠서 오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 물류센터로 상품을 발송하면은 그 발송된 상품을 저희 물류센터에서 검수하고 하나의 그 패킹으로 재포장을 해서 그래서 좀 발송되어지는 건수도 좀 줄이고 그리고 한 번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핫배송 처리는 여기 하단에 따로 메뉴로 주문건이 쌓이게 되고요. 발송 완료 처리해서 조회를 누르면은 핫배송 주문건들이 쭉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핫배송 주문건을 체크를 하고 발송하는 택배사 통장 번호를 입력한 뒤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 물류센터에서 이 내역들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출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발송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물류의 입고가 완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물류 입고 완료 처리에 들어가면은
입고가 완료됐는지, 아니면 아직 입고가 완료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택배가 두 개로 출고될 경우에 송장 번호를 여러 건으로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배송 쪽에서 출고 완료 처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여기 출고 수량이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2 이상인 경우에는 클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팝업이 하나 생성되고요. 거기에서 송장 번호를 여러 개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괄로 엑셀로 뭐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한 번에 등록할 때는 전체 출고에 대해서만 그렇게 출고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나눠서 출고할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클릭해서 송장을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 지시에서 송장 번호 입력 후에 배송 완료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 택배사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택배사 정보를 택배 흐름을 자동으로 조회를 하고 이게 3시간에 한 번씩인가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배송 흐름에 대한 걸 조회를 한 뒤에 그게 배송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배송 완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배송 중이면 뭐 계속 흐름을 탈 거고요. 그거는 자동으로 네, 돌아갈 것입니다. 혹시나 그 택배 기사가 스캔 입력 누락돼서 그 배송 완료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배송 완료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확인한 뒤에 혹시나 뭐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진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네, 후에 수기로 처리될 거라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송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정산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정산은 여기 당월 정산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월이죠. 1월에 얼마가 정산 예정인지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얼마가 정산되었는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규 시스템에서 보이는 것들이라 보면 되고요. 이 과거 정산 내역은 저희가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까지, 기존 과거 어드민에 쌓였던 정산 내역을 이쪽으로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월의 정산건들을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들은 계속 추가가 될 건데요. 이게, 제가 앞서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1월 20일 이전 주문건에 대해서는 과거 어드민에서 다 정산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지는 신규 어드민에서 처리될 예정이라서 신규 어드민과 과거 어드민이 두 개의 정산 내역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미리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과거 어드민에서 10,000원이 정산되고 신규 어드민에서 20,000원이 정산되면은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두 건으로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작년 10월쯤인가 계약서를 하나 갱신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정산 지급 기준이 바뀐 게 있거든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텍스트로 써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커머스 2.0 과거 어드민에서는 배송 완료 기준으로 정산이 됐고요. 그리고 커머스 3.0에서는 구매 약정 기준으로 정산 기준이 바뀌게 돼요.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배송 완료는 송장이 고객한테 그 택배가 도달하면은 바로 배송 완료 처리가 되는 기준이었고 구매 약정은 고객이 물건을 받은 뒤에 그리고 구매 약정 버튼을 눌러야 구매 약정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고객이 대부분 그런 구매 약정을 클릭하는 걸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구매 약정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자동으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일주일로 한 이유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구매 약정 기능들이 있고 그 기준으로 사실 정산을 해줘요. 그 이유는 일주일 이내에는 고객들이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구매약정을 만들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정산 기준으로 바뀐 이유가 고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배송 완료가 됐는데, 음, 정산이 24년 11월에 됐어요. 이때 배송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24년 12월 1일에 이때 말쯤 배송 완료가 됐고, 11월 뭐 1일쯤에 이때 갑자기 반품을 쳐서 환불을 해버리면은 정산된 금액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뭐 역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뭐 저희 회계 담당하는 회계사 분들도 그렇고 세무서에서도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쇼핑몰들은 잘 발생되지 않는 건인데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구매약정 기준으로 정산이 바뀐 거라고 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정산 예정 내역도 배송 주문 건이 구매 약정이 된 건들에 대해서 보여진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매출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매출 관리 부분은 세 가지 항목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매출일은 고객이 결제한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송 완료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배송 완료, 물건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조회하는 거, 그리고 구매 약정일은 저희가 정상 기준으로 정한 그 구매 약정의 기준으로 이렇게 달별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트 분리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거래 형태에 따라 조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매출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월별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해당 월에 대해서 네, 조회를 하게 되는 메뉴입니다. 월별 가감 금액이 있는데 이 가감 금액은 아까 여기 입점사에서 배송비 신청 관리 여기에서 조회된 내역과 그리고 뭐 세금까지도 있었는데 혹시나 뭐 송장이 중복 송장인데 다건으로 배송비가 정산된 경우 그런 건들에 대해서 내역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 확인해 봤는데 배송 완료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약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 고객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하단에 보면은 배송 완료 7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구매 약정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상으로도 자동으로 구매 약정이 넘어가도록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 관리자 사이트에 있던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머스 2.0 관리자 사이트는 계속 일단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된 사이트 안에 접속하셔서 24년 매출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부가세 신고용 자료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2.0 사이트 클로즈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모든 주문건들과 모든 클레임 건이 처리가 완료되면 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선생님들께서 6개월 정도는 가져갔던 것 같아요. 뭐 방학 지나서 물건을 열어봤어요. 뭐 그런 건들도 있었어서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답변 드리면은 신규 접속 시 주소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2.0 사이트의 공지사항으로 제가 안내를 할 거거든요. 요 교육이 끝나고 저희 시스템 보안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커머스 2.0 사이트 로그인 하셨을 때 공지 팝업으로 접속하는 주소랑 처음 시작 때 설명드린 아이디 규칙 그리고 패스워드 규칙 그 부분은 다 작성해서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스템 부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실 시작 때 알려드린 부분이라 따로 네, 알려드릴 부분은 없겠네요. 네, 이상 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